여러분의 아침을 유쾌하게 열어드립니다. 조충현의 럭키 세븐. 선생님이 오시기 전부터 두근두근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한국사 강사 반주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변은심님이요. 반주원쌤 예쁘세요. 아이고, 되게 보이는 라디오가 안 나오나 봅니다. 왜요? 잘 나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서비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예쁘세요. 그리고 이정숙님도 반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약간 뭉클해가지고요. 울컥하는데요. 편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한 주간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한 주간 최소한 2-3번은 제 생각을 좀 해주셨을 때 그쵸. 가능한 문장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시간을 내서 나를 생각해 준다. 이거는 언제라도 감동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한 번 듣기 아쉬워가지고 네. 다양한 방법 저희가 서비스 하잖아요. 팟캐스트, 너튜브, 네. 초록 검색창에 저희 치면은 날짜별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반 선생님 목소리, 옷구슬 같은 목소리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이런,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주제 뭡니까? 자,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주제입니다. 옷구슬 같은 목소리. 우리 조르디도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아니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역사 속에 독특했던 목소리 이야기입니다. 진짜 옷구슬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 넘어가는 이 진행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 진짜 너무 소름 돋았는데. 제 옆에서 옷구슬 굴리고 있었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떼구르르. 네, 아니 그 목소리로 어떤 역사를 들려주실 네.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목소리에 얽힌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요. 네. 우리 조르디처럼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운을 타고 태어난 건지 정말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에 사람들이 집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네. 실제로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대화의 내용은 7%밖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용에는? 네. 물론 메라비언의 법칙, 메라비언의 얘기긴 하죠. 예. 자, 그래서 표정. 요게 한 35% 정도 되고요. 태도, 요게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정도 된다고 하죠. 결국 목소리가 좋고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면 대화를 할 때 40% 정도는 그냥 점수를 받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먹고 들어가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거기다가 또 재미있는 건요. 네. 이게 약간 인종별로, 지역별로 좋아하는 목소리가 좀 다르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외국 영화 더빙 같은 거 보면 이 미국 사람들은 또 목소리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잖아요. 네. 자, 실제로 미국인들은요. 약간 높은 음의 이 영국식 악센트를 선호하고요. 북한은 아시다시피 강하고 선동적이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목소리라고 할 때 높고 찢어지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고요. 명료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하모니가 좋으냐. 그다음에 울림이 얼마나 좋게 들리냐.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울리면. 동굴 좀 조르디. 네. 근데 말씀드렸는데 얘기 중에 좀 쪼르디 까꽁님께서 반 선생님 누구죠? 목소리 대박이에요. 이러시면 제가 목소리 내기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근데 진짜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자, 그러면은 네. 조선시대 사람들 어떤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로 여겼을까요? 자, 조선시대 사람은요. 네. 목소리의 성질에 오행의 기운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럼 조선시대에 나는 어떤 목소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금의 기운에 의해서 나는 소리는 쇳소리처럼 쨍쨍하고 토의 기운에서 나는 소리는 흙처럼 탁하고 목 기운에 의한 소리는 나무처럼 길고 그리고 수 기운에 의한 소리는 물처럼 그쵸. 맑고 화 기운에 의한 소리는 불처럼 약간 건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단지 목이라고 하는 어떤 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오장, 오행 이런 것들하고 그렇죠. 연결해서 생각을 했고요. 목 자체의 기능 이게 목소리를 내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을 발현시키고 드러내는데 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제 목소리 한번 제가 약간 조선시대로 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훌륭한 목소리이십니다. 들어보세요. 저희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것은 토이오입니다. 탁한 소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소리의 이야기. 저는 이거 역사 속의 어떤 이야기 중에 목소리로 또 이런 수업을 할 줄 전혀 몰랐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흥미로운 목소리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조충현의 럭키세븐 반주원에 들리는 역사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목소리에 얽힌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보니까요. 오하나 사오님이요. 전주에서 듣다가 서울에서 반주원쌤 목소리 들으니 더 맑고 깨끗하게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전주 팬입니다. 전국권이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주원 선생님 2845님은요. 반주원 선생님 목소리는 아름답고 편안하세요. 쪼리는 평소 촐싹거리는 말투라 신뢰감이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서 웃기라고 하시는 거지만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조르디 목소리는 워낙 아나운서시잖아요. 사실 정말 팔색조처럼 변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네. 저 목소리 갔어요. 아닙니다.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흉내를 내드릴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네. 좀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시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나저나 그러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소리가 좋으면 일단 장점 많겠죠. 그렇죠. 일단은 발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목소리 좋아라는 칭찬하고 항상 연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특히 조선시대에는요. 양반의 채통 이거 워낙 중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좀 느리고 낮은 저음일수록 좋은 목소리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조선시대 이렇게 사극들 보면 네. 양반들이 책을 소리내어 읽는 거 들어보셨죠? 네. 자, 이런 경우에 항상 좋은 목소리로 책을 읽기 위해서 목을 가다듬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살구시 다리물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지 않았어도 꿀물을 먹는다든지 자,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 책 읽기를 아침부터 합니다. 이것을 성독이라고 했는데요. 예. 실제로 태교에도 이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목소리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옆에서 하염없이 좋은 책들을 읽게 만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좋은 태교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럼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긴 하지만 목소리가 좋기로 유명했던 조상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선 13대 왕인 명종은요. 오죽하면 조선왕조 실록에 목소리가 너무 좋았다라는 기록이 쓰여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명종실록에 있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네. 임금의 학문이 어떠하시더냐라고 묻기에 신은 성상의 자질이 고명하시고 학문 또한 통달하시며 글을 강하시는 모습은 자 이게 이제 소리내어 읽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온화하시고 목소리는 명랑하시니 종사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하가 명종의 목소리를 듣고요. 그 목소리의 명랑하고 맑음이 이 나라 종사의 정말 큰 보람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목소리가 좋았다고 하고요. 또 한 명은 조선의 왕 중에 17대 왕 바로 효종인데요. 효종은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고요. 소리를 내서 글을 읽는 재주 또한 엄청나게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록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요. 자, 효종이 어떤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신하가 말하기를 상이 매 구절을 읽으면서 목소리가 처량하고 그 말의 뜻이 간절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즉 왕이 슬픈 이야기, 우리나라가 이제 오랑캐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요. 그 목소리의 처량함이 가슴을 울려서 사람들이 눈물을 절로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목소리의 힘이죠. 예, 그렇죠. 그 안에 감정 딱 실어가지고 그렇군요. 그 진짜 반대로 그렇다면 목소리가 나쁜 분도 계셨지 않을까요? 계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듣고 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목소리가 좀 이런데 그럼 그 사람도 이런 이유인가?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구 이야기냐면요. 바로 조선 왕 선조의 이야기인데요. 선조는 목소리가 매우 듣기 싫었다. 라는 기록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들에 보면요. 왕의 오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지 이미 몇 해가 되었어도 오래 끌고 낫질 않으니 입시한 신하로서는 누구나 물러가서 근심합니다. 오금을 들을 때마다 매우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상께서는 오금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하의 기록들이 워낙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율곡이 알고 계시죠? 네. 자, 9번이나 장원급제를 했던 그 대단한 인물. 정말 그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정말 굳은 절개로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본인의 그 성격대로 선조에게 목소리에 대한 조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설령 목소리가 나쁜 주변 사람이 있어도 네. 반드시 이 이유는 아닌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의 역사 속 이야기예요. 네. 네. 선조에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여색을 경계하라는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시고 여색을 너무 가까이 하시니 결국 목소리가 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색을 너무 가까이 해서 네. 전하의 성정이 흐려지고 기운이 탁해져서 결국 목소리가 이렇게 되신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선조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나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조가 네.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뾰루퉁해서 삐집니다. 삐쳤구나. 네, 그거에 대해서 나 정말 삐졌어? 흥칫뿡?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더니만 예. 이의가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요. 굴하지 않아요. 전하의 초년에 신이 입시를 하였었는데 그때는 오금이 낭낭하여 느낌이 매우 좋았습니다. 예.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이율곡이죠. 예. 사실 선조 약간 민망했겠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민망하죠. 조금은 찔리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 없이 그죠. 네. 맞습니다. 진짜 율곡이 이분 할 말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밖에도 목소리로 유명한 인물이 있었다면요? 네, 있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오늘 하루 종일 다짜고짜 퀴즈가 너무 한 번도 없으면 좀 섭하시죠? 다짜고짜 퀴즈! 네. 자, 네. 이 여자의 코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여자의 진짜 매력은 코가 아니고요. 네. 지적인 매력이었는데요. 네. 이 여자는 무려 7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자, 여러분 다짜고짜 퀴즈 냅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띵.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네. 없어. 아무도. 지금. 아마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세계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클레오파트라. 자, 실제로 17세기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야 라는 말을 실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정말 엄청난 장점은요. 외모가 아니라 실제로는 목소리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예. 실제로 이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혀는 마치 이게 많은 현악기와도 같아서 그녀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언제나 쉽게 연극하듯이 쏟아낼 수가 있었다. 클레오파트라를 만났던 모든 사람은 네. 한결같이 그녀의 목소리가 듣는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감미롭고 유쾌한 목소리라고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아는 것도 많아서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그녀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에게 정말 홀렸던 그 수많은 세계의 영웅들은요. 클레오파트라가 보석 반지나 대단한 옷 이런 것들을 좋아할 줄 알았겠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선물로 받고 가장 기뻐했던 것은 정복지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모두 옮겨왔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그녀의 매력이 목소리를 타고 전해진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런 인물들 외에도요. 네. 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나폴레옹의 첫 번째 황후는 조세핀 드 보아르네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분도 조씨예요? 네. 예, 조씨. 반고는 반씨. 자, 이 사람은 반지원 선생님이랑 친척이네요. 반고. 네, 뭐 대박. 하늘에 반짝반짝 별도 반씩. 완전 부러워. 자, 예. 우아한 외모만큼이나 독특한 억양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조세핀 드 보아네르. 이국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아주 나른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녀가 말을 하면 마치 프랑스 대중가요인 샹숑을 부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목소리였는지 너무 궁금하죠.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로 또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반전에 들리는 역사, 오늘은 목소리에 얽힌 재밌는 역사들 저희 짚어봤습니다. 진짜 오늘도 한눈을 팔 수 없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